태국 해군은 오랫동안 잠수함을 꿈꿔왔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천 마일의 해안선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웃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모두 반짝이는 새 잠수함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멋진 새 자전거를 타는데 당신은 여전히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태국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태국 해군 장교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국의 잠수함이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오면 어떨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들을 따라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은 영해 방어에 있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군사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수함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정말 비싸죠. 잠수함 한 척에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멋진 자전거를 사기 위해 몇 년 동안 저축했는데 자동차만큼 비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가장 좋은 거래를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품질 선박을 건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수함 기술로 유명한 독일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와 프랑스의 제안도 고려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연비와 컵홀더를 비교하는 대신 잠수함이 얼마나 깊이 잠수할 수 있는지, 수중에서 얼마나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제공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여러분의 이웃이고 훌륭한 배를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사세요 라고 말했죠. 독일은 자국의 첨단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멋을 뿜어냈죠. 하지만 가장 멋진 잠수함을 찾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긴 안목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복잡한 기계를 누가 유지 보수할까요? 선원들은 누가 훈련시킬까요?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잠수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작동을 멈췄을 때 일반 정비공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태국은 여러 옵션을 검토하면서 예산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와 비슷합니다. 물론 최신 아이폰이 멋져 보이지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멋진 기능을 위해 예산을 늘릴 가치가 있을까요?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이 국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학교나 병원에 더 잘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필요와 국가가 돈을 써야 하는 다른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태국 해군 장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수함을 기다렸기 때문에 과연 잠수함이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들 중 일부는 잠수함 훈련을 위해 해외로 파견되어 이 복잡한 기계의 작동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웠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교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태국의 이웃 국가들은 계속해서 잠수함 함대를 증강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6척의 잠수함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척을 운용 중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4척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 도입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태국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유일한 아이처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의 상황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해역은 국제적 긴장의 핫스팟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은 누가 어떤 섬을 소유하고 있는지, 누가 바다의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태국은 이러한 논의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군사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은 바다 깊은 곳을 탐사하는 과학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선박이 침몰했을 때 수색 및 구조 작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태국 관리들은 잠수함이 수중 탐사 및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은 잠수함 구매를 계속하면서 잠수함 구매가 일반 자동차 구매와는 다르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은 그냥 골라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은 보통 주문 제작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이 오늘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기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긴 대기 시간은 결정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태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5년 또는 10년 후에도 국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치 5년 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살지 결정하는 것과 같아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벽한 잠수함 거래를 찾기 위한 탐색이 계속되자 태국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태국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은 잠수함을 할인된 가격에 넉넉한 결제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믿기 힘든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안은 태국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침내 원하는 잠수함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히 이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할 때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마침내 잠수함을 손에 넣기를 간절히 원했던 태국 해군은 중국과의 거래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이 잠수함이 태국 해군 능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년 동안 꿈꿔왔던 자전거를 마침내 손에 넣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모두가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은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잠수함은 구매 비용만 비싼 것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구입한 후 보험료나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동안의 해군 전략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선택하고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불확실한 미래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태국 해군 장교들은 마침내 자체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날을 계속 꿈꿨습니다. 그들은 안다만 해와 태국만의 깊은 바다를 순찰하며 파도 아래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하드웨어가 아니라 현대적이고 강력한 국가가 되려는 태국의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태국의 잠수함 신화가 계속되는 동안 온 국민이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잠수함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중에서의 활약에 대한 그들의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을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국의 잠수함 구매가 단순한 군사적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부심, 전략적 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이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한 여정은 우여곡절로 가득 찬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2011년 태국은 해군에 필요한 완벽한 솔루션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중고 잠수함 6척을 구매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약 30년 동안 독일 해군에 복무한 U-206A 모델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계약은 태국에게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잠수함은 여전히 운용 중이었고 새 잠수함은 아니었지만 태국이 필요로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해군은 마침내 자국 해역을 순찰하고 국익을 보호할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흥분했습니다. 이 잠수함 6척의 가격은 약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잠수함 6척을 구입하는 데 있어선 꽤 괜찮은 거래였습니다. 태국은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비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에 대한 열망과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다른 중요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 보여도 너무 나쁘지 않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정부가 나서서 매각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는 태국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원하는 잠수함을 거의 손에 넣을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거래가 무산되었으니까요. 독일이 왜 잠수함 판매를 거절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국가는 자국의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군사 장비라도 판매에 신중을 기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나 장비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태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해군은 여전히 잠수함을 원했고 잠수함을 확보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줄여서 TKMS는 선박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독일의 대형 회사입니다. 태국의 거래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TKMS는 태국이 낡은 잠수함을 구매하는 대신 새로운 잠수함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태국으로서는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새 잠수함은 더 나은 기술과 더 긴 수명으로 더 발전된 잠수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가격도 더 비쌀 것입니다.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태국은 이 잠재적 거래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해군 장교 일부를 독일과 한국으로 파견해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장교들이 얻은 지식과 기술은 태국이 어떤 종류의 잠수함을 구매하든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훈련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군함을 포함한 조선 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개발해 다른 나라의 배를 판매하고 있죠. 따라서 태국 장교들은 한국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해군 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과 탐험의 기간은 태국에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전문 훈련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은 다른 옵션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업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관리들은 잠수함을 건조하는 다른 국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잠수함 건조의 오랜 역사를 가진 러시아의 잠수함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체 잠수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중국도 고려했습니다. 각 옵션에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견고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예비 부품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은 새로운 옵션이었으며 가격은 저렴할 수 있지만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탐색과 협상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태국은 여전히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잠수함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종류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태국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잠수함 구매가 단순히 초기 구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수함을 어디에 배치할지, 잠수함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잠수함에 승선할 충분한 수병을 어떻게 양성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이 정말 필요한지, 그 돈을 다른 곳에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해안선을 가진 태국은 방어를 위해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이 태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 잘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태국 해군은 잠수함 도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세계에서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해군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은 태국만과 안다만 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국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국가와만 협상하는 대신 경쟁 입찰 절차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여러 국가와 기업이 최고의 제안을 제출하고 태국은 가장 적합한 제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여러 국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모두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으며 태국의 잠수함을 판매하기를 열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한국 조선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수출했고 설계도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각국은 태국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품질 경쟁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금융 조건, 기술 이전 계약 및 기타 특전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은 왜 중국을 선택했을까요? 글쎄요, 중국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25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잠수함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태국 잠수함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상당한 무역 상쇄를 제안했습니다. 즉, 잠수함 판매에 대한 대가로 태국 제품을 구매하거나 태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는 대규모 군사 구매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결정은 태국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잠수함 획득을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태국의 잠수함 구매 이야기는 국제 무기 거래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최고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태국의 잠수함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태국의 국방 정책과 지역 내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2014년, 태국은 잠수함 구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해군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초대해 잠수함을 뽐내도록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잠수함 박람회처럼 전 세계 각국이 태국을 찾아와 나를 골라주세요, 날 골라주세요.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모두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에 대한 사진, 모형, 많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잠수함이 최고라고 태국을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잠수함에 대해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줄여서 대우조선이라고 부르자는 정말 좋은 배와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거든요. 일부 자동차 브랜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명성이 높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태국의 KSS-3라는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멋진 기능이 많은 현대식 잠수함이었어요. 수중에서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고 다른 배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죠. 태국 해군 장교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 날렵한 첨단 잠수함을 타고 태국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단순히 최고의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 국가 간의 우정, 향후 도움에 대한 약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계획을 가지고 잠수함 박람회에 왔습니다. 자국의 잠수함이 한국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비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죠. 중국은 태국에 너무 좋아 보이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25년에 걸쳐 잠수함 구매 대금을 지불하면 이자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25년 동안 대출을 받는 것과 같았지만 돈을 빌리는데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태국이 중국 잠수함을 선택하면 태국에서 많은 물건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트레이드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수함을 사주면 쌀, 고무, 기타 상품을 사주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태국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잠수함을 얻는 동시에 경제를 부양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람회에 참가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제안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훌륭했지만 무이자 장기 할부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은 강력했지만 태국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우수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태국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잠수함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훈련을 받은 태국 해군 장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전문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나며 훈련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제안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25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은 매우 유혹적이었습니다. 태국은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돈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25년에 걸쳐 비용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태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했습니다. 태국 경제는 쌀, 고무, 공산품 등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한다면 태국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과 우방이었지만 중국과 항상 잘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크고 강력한 이웃 국가이고 태국은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이 결정은 더 이상 잠수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무역, 국가 간의 우정, 그리고 이 지역에서 태국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죠. 크고 복잡한 퍼즐이었고 태국은 모든 조각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놀랍게도 태국은 중국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수함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간편한 결제와 태국 제품 구매 약속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태국의 결정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재정적 거래로 인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 잠수함이 한국 잠수함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자신들의 잠수함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제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제안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태국에 잠수함을 판매한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첨단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 한국, 프랑스와 같은 국가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중국 잠수함을 선택한 후에도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잠수함을 도입할지, 언제 인도할지, 태국 수병들이 잠수함을 어떻게 사용할지 등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국의 일부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중국산 군사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태국 해군 장교들은 차라리 한국 잠수함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수함 계약은 태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TV,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이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국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거래에서 패배한 것을 알면서도 태국에 다른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선박, 항공기 및 기타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언젠가는 태국이 마음을 바꿔 한국 잠수함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태국은 새로운 잠수함이 도착할 날을 고대했습니다. 태국 잠수함이 자국 주변 해역을 순찰하며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구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훈련시키고 잠수함이 정박할 장소를 건설하고 이 복잡한 기계의 사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태국의 잠수함 구매 사례는 한 국가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최고의 기계를 선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정치, 국가 간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각국이 내리는 결정이 향후 수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태국의 잠수함 구매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태국은 해안을 보호하고 이웃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잠수함을 원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옵션을 검토한 끝에 중국의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저렴한 잠수함과 파격적인 결제 조건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태국은 금을 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라인에서 사진에서는 멋져 보이는 물건을 구매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인 경우와 비슷합니다. 먼저 중국산 군사 장비에 대한 태국의 과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태국은 중국에서 프리기탐이라는 큰 배 두 척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배는 계속 고장나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고 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항상 수리 공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생일 선물로 받은 장난감이 처음 가지고 놀자마자 고장난 것과 같았죠. 이 나쁜 경험은 태국 해군의 입맛에 쓴맛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에 잠수함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제 중국의 제품이 더 나아졌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중국은 태국이 25년에 걸쳐 잠수함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직업을 가진 기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마치 중국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잠수함을 가져가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국으로서는 완벽한 제안이었습니다. 한 번에 돈을 다 쓰지 않고도 원하는 잠수함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규칙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잊었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태국이 25년이 아니라 7년 만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방 청소를 하루 종일 하지 말고 1시간 안에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중국은 잠수함의 품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살 때는 품질이 좋은지 알고 싶잖아요? 중국 정부는 잠수함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취소했습니다. 마치 친구가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사실 나 너무 바빠서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국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에 많은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말한 것만큼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1990년대의 낡은 배들처럼 고장나면 어쩌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특수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이 엔진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야 했어요. 독일은 많은 나라에서 신뢰하는 정말 좋은 엔진을 만듭니다. 하지만 독일이 중국의 엔진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피자를 주문했는데 식당에서 치즈를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치즈가 없으면 피자가 아니잖아요?
독일 엔진이 없으면 잠수함은 태국이 원하는 만큼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엔진을 쓰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태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엔진이 아닌 독일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마치 멋진 스포츠카를 주문했는데 대신 일반 자동차 엔진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태국은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잠수함을 위해 수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잠수함을 사용하기 위해 수병들을 훈련시켰죠. 많은 돈을 썼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돈을 지불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태국에서는 뉴스가 도배가 되었죠. 사람들은 신문, TV, 소셜미디어 등 모든 곳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국이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중국이 엔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합의한 것과는 다르지만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거래를 취소해야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잠수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태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일이 자국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태국의 문제를 알게 된다면 과연 중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싶어 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태국 사람들은 1990년대 낡은 군함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또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거래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크고 복잡한 퍼즐처럼 보였죠. 그리고 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잠수함을 위해 수년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잠수함은 태국의 해안을 보호하고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태국은 더 안전해졌다는 느낌 대신 불안과 걱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가 군사 장비를 사고 팔 때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장비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국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중국이 사태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군사 장비 판매국으로서의 명성이 훼손될까요? 태국은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잠수함처럼 중요하고 값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태국이 다른 곳에서 잠수함을 찾기로 결정할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태국의 잠수함 여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태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과의 잠수함 거래가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잠수함의 엔진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태국은 수년 동안 자체 잠수함 보유를 꿈꿔왔습니다. 그들은 자국 해역을 보호하고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잠수함 옵션을 검토한 끝에 중국에서 잠수함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중국 회사가 필요한 엔진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엔진은 그냥 엔진이 아니라 MTU라는 회사에서 만든 독일산 특수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조용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엔진이 없으면 잠수함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엔진을 구할 수 없을까요? 바로 금수 조치 때문입니다. 금수 조치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정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독일은 중국이 이 엔진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못 갖게 할 때와 비슷하죠. 중국은 대신 자체 엔진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중국 엔진이 좋은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다른 엔진을 사용하면 잠수함의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멋진 스포츠카를 주문했는데 회사에서 오래된 트랙터의 엔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태국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잠수함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돈을 지불한 만큼의 잠수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았는데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태국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 태국의 모든 뉴스가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이에 대해 기사를 쓰고 TV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국의 일부 사람들은 전체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줄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결정이고 정답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잠수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태국은 중국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신뢰는 깨졌고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신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 엔진 문제로 인해 태국 사람들은 중국과 맺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이나 기타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어떤 일로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가 있었는데 레모네이드 맛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퍼진 경우와 같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더 이상 레모네이드를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태국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지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중국이 엔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독일 엔진이 필요 없는 다른 잠수함을 요구하는 등 거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래 원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잠수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거래를 완전히 취소하고 다른 국가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이 계약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잠수함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쉬운 답이 없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제거래, 특히 군사 장비와 관련된 거래가 얼마나 까다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큰 구매를 하기 전에 숙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잠수함을 구매하든 새 휴대폰을 구매하든
항상 제값을 지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의 경우 심각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을 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잠수함 엔진 논란은 단순한 군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뢰와 약속,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내린 결정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음에 각국의 군사 장비 구매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는 태국의 잠수함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큰 거래라도 잘못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내부에서 잠수함을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고품질의 군사 장비로 각국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 특히 해군 함정 분야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스토리에서 가장 큰 스타 중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해군이 주목하는 놀라운 선박을 건조해 왔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 선박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태국 해군에 소속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낡은 함정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새롭고 반짝이는 호위함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에 태국에 인도한 호위함 부미볼 아두야데즈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배는 태국이 사랑하는 국왕의 이름을 딴 최첨단 호위함입니다. 날렵하고 빠르며 최신 기술이 집약된 이 배를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미사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며 필요하면 자체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에서 일하게 된 태국 선원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구형 플립폰을 사용하다가 최첨단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것과 같으니 그 차이가 엄청나죠. 하지만 멋진 가제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HTMS 부미볼 아두리아데즈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외관이 멋질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지 않고 운전할 때마다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군사 장비에 있어 이러한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위함의 성공은 단순히 태국 해군을 기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이 최고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상점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 친구들에게 그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그 상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한국 방산 제품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군사 장비 구매처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탱크, 비행기, 미사일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방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국가들에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이 된 셈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품질입니다. 태국 호위함에서 보았듯이 한국산 방산 장비는 이류 제품이 아닙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고 내구성이 뛰어난 최고급 제품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고품질이면서도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중간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요인은 한국의 기술 공유에 대한 의지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한국은 고객이 구매하는 장비의 제작 및 유지 보수 방법을 알려주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은 자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각국은 훌륭한 장비와 새로운 기술을 얻고 한국은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서로 위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휴대폰과 TV와 같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정교한 군사 기술에서도 기술 강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종종 다른 한국 제품과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가 정말 마음에 들면 한국 음식, 음악, TV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국의 경우 HTMS 부미볼 아두야데즈에 대한 경험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대우조선해양이 약속한 모든 사항에 부응하며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태국은 향후 군함 구매 시 한국산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잠수함이나 다른 유형의 해군 함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맛본 후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 거래의 잠재력은 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한국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비가 태국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은 전 세계 방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새로운 상점이 동네에 문을 열면 다른 모든 상점이 따라잡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쟁은 군용 장비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되므로 더 나은 거래와 더 발전된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정확하게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 산업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는 자국의 군사적 필요와 다른 나라의 장비를 판매하려는 욕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국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국제 정치의 세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기 판매는 다른 상품 판매와는 달리 국가 간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나 다른 국가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판매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 수출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고품질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품질 저하 없이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한국산 선박, 탱크, 비행기 및 기타 군사 장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의 HTMS 부미볼 아두야데즈와 같은 선박에서 시작된 성공 사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국과 같은 국가에게는 군 현대화를 위한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방산 수출국 부상은 세계 무기 무역의 균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많은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더 나은 제품과 더 많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여 방위 산업의 거물들과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과에 대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태국으로의 첫 번째 성공적인 함정 인도부터
전 세계 각국의 관심 증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방위 산업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지켜본다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